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국난을 많이 겪은 나라가 있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던 한국을 어떤 이유에서 국난 극복을 취미라고까지 부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대국에 둘러싸여 5천년을 버틴 나라. 한국 주변에는 중국, 일본이 있고 고려시대에는 몽골이 있어 한국을 늘 호시탐탐 노려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무찔러내며 이 국토를 지켜온 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영국의 가디언지 마이클 브리는 한국의 지형은 기가 세서 강한 종자들이 태어났으며 중국의 지형은 기가 빠져나가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마이클 기자는 이러한 한국인은 깡이 세다며 서양인으로서 하기 힘든 표현까지 합니다. 킹스 칼리지 전쟁사학 앤드류 램버트 교수는 만약 한국이 영국과 같이 섬나라였다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가 매우 수월했을 것인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어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이 성장한 것은 한국이 강한 나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한국이 다른 대륙에 있었다면 지역의 지배자. EBS 다큐 프라임에 출연한 칼 아이켄베리 스탠퍼드 교수는 한국이 만약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나 유럽 혹은 남미에 있었다면 그 지역의 실세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이며 경제 규모 역시 전 세계 10위, 무역 규모는 세계 5위입니다. 그 어느 대륙에 갖다 놔도 그 지역에서 탑급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국난을 극복하다 보니 어느새 세계 최상위 국가 그룹에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실제 IMF는 한국을 선진국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제대로 된 자원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의 손으로 일궈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국민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에 보태주는 유일한 나라. IMF 때 금을 모아서 나라의 위기를 넘기려는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은 나라는 역사상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98년 당시 금융위기를 겪었으나 한국처럼 국민들이 금을 국가에 낸 경우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 액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러한 위기 때 발현되는 국민의 힘은 한국에 흐르는 독특한 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한 나라. 한국은 일제 강점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전개하며 독립 쟁취를 갈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까지 건너가서 임시정부를 수립했으며 안중근 의사는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기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과 같이 고위층을 저격한 경우가 전무하며 한국이 모두 대신해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저돌적으로 힘을 합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김구 선생 등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위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어느 나라도 독립운동을 이렇게 터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나라는 없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초들이 일어나 싸운 나라. 유럽을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여 부와 명예를 갖는 귀족들이 마땅히 갖는 책임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만큼 전쟁이 나면 앞서서 적들과 싸우는데도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보면 탐관 오리가 횡행하고 관리들은 부패하여 민초들은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막상 전쟁이 오면 백성들이 힘을 합쳐 외세에 항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한국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수많은 의병전쟁과 농민운동 등 한국 역사에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외세와 다퉈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여섯 번째, 맘만 먹으면 기술 개발을 가장 빨리 하는 나라. 최근의 국난 극복 사례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 극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두 손 들며 포기했는데 이와 같이 국가 간의 핵심 자원이나 부품의 수출 위협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분야입니다. 하물며 한국의 반도체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많은 매체에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행된 지 1년도 안 되어 오히려 한국은 국산화를 시켜 대체품을 만들어내었고 일본 반도체 부품업체 중 일부는 수출이 급감하며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반도체 주요 협력사들은 한국에 연구소를 옮기는 등 한국 반도체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오랜 역사 가운데 다양한 국난을 극복하며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전 세계가 보란듯이 극복하고 국민들의 단결력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21일 방송된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공공장소나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언급하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 원인에 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 추적,
치료 등을 방역 성과 원인으로 들었다. 강 장관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한국의 대응에 많은 결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경험이 한국의 질병 통제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확산 당시에도 빠른 진단과 추적이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확산 후 우리는 검사를 익명, 무료로 했다며 많은 젊은 층이 진단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는 걸 망설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익명 무료 검사라고 10일간 6만 건의 검사를 할 수 있었다며 이는 신속한 검사와 추적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22일 오는 2021년 서울에서 열리는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강 장관은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또 8개 관계부처 차관, 차관복급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준비 현황 및 계획, 부처 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UN 평화유지 활동은 국제 평화를 위한 유엔의 핵심 활동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요 재정, 병력 공여국으로서 내년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 국제 평화, 안보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한편 행사 주최 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멘텀을 살려 기술 강국이자 K-방역 등 의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우리의 강점과 경험이 국제 평화, 안보 증진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남수단 한비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등 우리 군이 모범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로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제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2016년 9월 영국, 2017년 11월 캐나다, 2019년 3월 UN 본부 개최에 이어 네 번째 열리는 회의다. UN 평화, 안보의 최고위급 회의로 150여 개 재정, 병력 공여국 외교, 국방부 장관이 모두 참석한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총검사와 인구 1인당 검사 건수가 한국을 능가하고 있다고 자찬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발병 초기에 미국의 40배가 넘는 검사를 실시해 사망자 수치를 미국의 300분의 1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rom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화상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브렉지로 보건복지부 보건담당 차관보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한국보다 앞섰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 당신은 우리가 한국보다도 더 많은 검사와 1인당 더 많은 검사를 했다고 축하했다며 당신은 우리가 1에서 3월에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인 발병 초기에 그들이 그것들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의 검사 기록이 어떤 것도 축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롬니 의원은 미국은 3월 6일까지 단지 2,000건의 검사를 끝냈지만 한국은 14만 건 이상의 검사를 했고 한국은 256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미국은 8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설명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도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미국의 사망자는 8만 명이지만 한국은 256명이라며 미국의 사망자 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인 의원은 또 코로나19 발생 5개월째인 미국은
지금 인구 1인당 검사에서 한국을 능가하고 있지만 3월에는 한국이 미국의 40배에 이르는 속도로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은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천만 명의 의료보험 혜택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파우치 소장은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해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이 검사에서 세계를 이끈다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정부 노력 덕분에 5월만 따져도 모든 주의 1인당 검사량이 한국의 지난 넉 달 검사량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미국의 검사량이 1000만 건을 돌파할 것이라며 인구 대비 검사량은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보다 많다고 말했다. 지로 자관도 모두 한국의 표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구 대비 2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 포스트는 아워월드 인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3일 주의만 본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12배가량 많았지만 3월 10일로 되돌리면 한국이 미국의 40배 가까이 검사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리 감염자를 확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채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WP는 한국은 초기 검사량이 많았기 때문에 확산세가 떨어졌고 이후 검사량이 많을 필요가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자찬에 대해 도둑이 별로 없는 나라에 우리가 도둑을 더 많이 잡았다고 자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WP는 미국이 한국과 비교하며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양국의 첫 확진자가 보고된 날이 같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한국에서는 즉각 검사를 시작해 확산세가 잦아들고 있지만 미국은 대응이 늦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이 내놓은 통계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WP는 케일리 메이커넨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나라의 주 하나가 한국 전체보다 인구당 더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메커네니의 선언은 인구당 검사에 한해서는 맞지만 사망자 문제와 관련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은 사망자 수가 300명 미만이지만 29개 미국주의 경우 5월 11일 현재 사망자 수가 1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메커네니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의 50개 주의 검사 실적을 비교한 도표를 제시하면서 마침내 미국이 검사 면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이 검사 면에서 황금 기준으로 꼽혀왔지만 미국이 50개 모든 주에서 인구당 한국보다 높은 비율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 수가 25명으로 집계됐다. 사흘째 20명대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총 환자 수가 5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뒤늦게 확산이 이루어진 남미 지역에서 빠르게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했다. 24일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총 환자 수는 전날 0시보다 25명 늘어난 1만 119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환자 수는 22일 20명, 23일 23명에 이어 사흘째 20명대다. 사망자는 0명을 기록해 총 사망자 수는 266명을 유지했으며 치명률은 2.38%를 기록했다. 신규 환자 25명 중에서는 국내 발생이 17명, 해외 유입이 8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경북에서 각각 6명씩 환자가 발생했고 인천에서 2명, 강원도에서 1명이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는 4명이 발생했다. 전 세계 환자 수는 540만 명을 넘어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기준으로 사망자도 34만 3,804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뒤늦게 코로나19가 퍼진 남미 지역의 환자 수 증가세가 가파르다. 남미에서만 누적 환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섰다.